네, 안녕하십니까. 건설부동산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장기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홈경제신문사의 김우람 기자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아주 충격적인 정책이 그것도 그렇죠. 시행일을 뭐 몇 달 뒤도 아니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한번 정책에 대해서 김우람 기자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6.27 대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했고, 그래서 남은 건 이제 대출과 규제 지역 지정 두 가지인데, 먼저 대출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좀 충격적인 그런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그런 정책이었었죠.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졌고, 반차 내고 은행 가서 자서하는 서류 쓰는 대출 신청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한편 몇몇 분들께서는 그간 계약을 진행하신 것들을 파기하고 계약금 포기라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 매수하기로 마음 먹으셨던 분들께서 그 이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겠다. 그게 가장 제일 큰 거고, 두 번째가 저는 LTV 0%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LTV를 0%로 제한하겠다. 지금 0%로 제한하는 대상이 이제 다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는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지금 또 파격적인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세 대출, 그러니까 동시 진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세를 깔면서 사는 사람들한테 전세 대출 또 안 해주겠다. 조건부 전세 대출이 하죠. 근데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임차인의 전세 자금을 받아서 이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 분들이 통상 전세 자금 대출을 많이들 받습니다. 거의 다 받는다 하더라도 무방할 터인데,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전세 자금 대출을 안 내주겠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임차인께서 이제 본인 돈이 다 있는 분들만 그런 집에 들어갈 수가 되는 거죠. 지금 일단 현금 부자 분들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는 부분인데, 이제 결국에는 대출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 그리고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김우람 기자님이 임장의 신으로 불리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뭐 민망해 하시는 수식어 중에 하나인데, 현장 소식을 그만큼 많이 아시는 분인데, 현장 분위기 좀 어떻던가요? 뭐 지금 강남이나 비강남, 그 다음에 좀 지방으로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강남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은 아비규환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고 계약서 쓰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계약이 이제 파기되는 경우도 몇몇 있긴 했습니다. 한편 이제 비강남 같은 경우는 그 대출 6억, 대출 제한 6억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큰 여파가 없었고, 기존에 가던 대로 가더라.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던 지역들은 계속 거래가 많이 되고 있었고요. 호가가 올라서 매수세가 좀 뜸한 지역들은 여전히 그런 분위기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 분들은 엄청 바빴고, 그렇죠. 비강남 분들은 뭐 늘 살던 대로.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저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잔금 대출. 맞습니다. 뭐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좀 전문 취재를 해왔으니까, 사실은 입주장이 되면 전세를 세팅을 하면서 그 전세금 받은 걸로 분담금이라고 그러죠. 분담금, 잔금을 납부를 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이거에 따르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아직 이 정부 정책의 이제 세부 지침들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추정하는 단계지만 안 될 가능성, 과거 이제 문정부 전례를 보았을 때 안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잔금 대출 같은 경우 크게 세 수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아파트, 두 번째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세 번째가 분양권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난 금요일로 끝났습니다. 이제 혼란의 시기 끝났고요. 이제 어렵구나, 혹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아직 이슈화가 덜 됐는데, 이게 좀 큰 문제로 이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먼저 입주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입주권 같은 경우 이제 일단 이주비 대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이제 이주를 시작하는데, 이때 이주비 대출을 받죠.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내어주고 후순위 대출 받은 부분을 상환하곤 하는데, 이 이주비 대출이 다주택자는 대출 불가, 1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서 다 1주택자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지 소유주가 무주택
1주택자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사업지의 맞습니다. 지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예. 1주택자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주비 대출 체계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 체계 흔들리고 그 다음에 입주 때 그 분담금 잔금 체제 흔들리고요. 지금 제가 제일 크게 보는 문제가 부동산 정책이 네. 실행될 때는 이게 그러잖아요. 공시지가 올릴 때도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면 공시지가로 인해 가지고 적용받는 분야가 60개가 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시세에 맞춰서 올리겠다 이랬던 정책이 엄청난 부작용이 나왔듯이 이게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대출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처리한다. 이게 좀 세부적인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단 큰 거 던져놓고 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작용할 거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를 지금 전혀 검토해보지 않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주 대출에는 뭐 제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잔금 대출은 제외한다든지 뭐 예외 조항이 없잖아요. 이게 금융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냐. 쉽게 말해서 일단은 죽이고 보자라는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정책이 지금 잘못됐다 뭐 잘됐다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거고 이미 나온 정책이고 살 길을 찾아야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일단은 뭐 현장 전문가시고 그 다음에 또 워낙 갈아타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네.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될까요? 자, 아까 앞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그 강남권의 아비규환 말씀드렸고요. 자, 그건 끝났습니다. 아파트에 관련된 건 끝났고요. 다음 아비규환은 무엇인가? 네, 입주권이죠. 입주장이 입주권인데 예컨대 메이플자이, 뭐 대치 에델루이, 그리고 연말에 입주하게 될 이문의 이문 아이파크자이, 그리고 광명의 여러 단지, 철산 광명의 여러 단지를 있죠. 철산자이, 헤리티지, 브리에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광명자이, 포레나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전세자금 대출로 잔금을 치기 어렵게 됐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대신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입주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중요한 게 서울은 거의 대부분이고요. 경기도 주요 지역들도 지금 입주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일반 분양자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합원 입주권자든 분양권자든 분양권자들 중에는 물론 실거주를 생각하고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조합원 입주권 거래 아까 전에 이제 분담금, 잔금을 치러야 되는 분들은 전세 세입자 안 구해지면은 진짜 뭐 자기가 어디 가서 돈 구해오지 않으면은 조합원 입주권이 취소가 되는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은 팔아야 되는 그것도 급하게 팔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언급해 주신 단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대출 정책이 유지되는 한 재개발 재건축 입주가 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은 다 이런 문제를 그렇죠. 겪게 된다. 일단 이제 실제 입주를 계획하고 계시는 조합원 분들께서는 그간 받았던 이주비 대출과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잔금 대출이 6억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게 강남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테고요. 반대로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께서는 전세를 놓아야 되는데 전세대금 대출을 안 받는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문제가 덜할 터인데 예컨대 반포처럼 반포 메이플자의 지금 전세 호가가 34평이 16억이 넘어가고 25평은 12억입니다. 대치 에델루이 같은 경우는 학군지다 보니까 메이플자이보다 전세 호가가 좀 더 높습니다. 이런 고가 지역들, 고가 전세 지역들 같은 경우 임차인 구하기가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위험들이 좀 우려들이 좀 있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전세금으로 잔금 못 친다면은 그리고 또 입주할 여건도 되지 않는다면 결국 매도를 하셔야죠. 결국에 팔게 되는 거고 팔게 되면 당연히 지금 시세보다 급하니까 낮게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밖에 없죠. 그렇죠. 대출 6억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 메이플자의 최근 34평 시세가 한 50억 정도 되죠. 네네. 그러면 이제 대출 6억 하고요.
그럼 내 돈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44억. 네, 재비용까지 하면 한 47, 8억 정도, 뭐 7억까지 있어야겠죠? 뭐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뭐 다 네. 세금도 내야 되니까요. 네, 본인 자금 47억을 가진 분들께서 매수가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금매가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지금 정책을 낸 분들의 생각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과연 부동산 일시적으로는 떨어지겠지만, 네, 일시적 조정은 있지만, 근데 과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뭐 그 기대하신 것만큼 네. 뭐 반값이 된다거나 네.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 펀더멘털이 이제 금리 인하기에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서울 수도권 시세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팽배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인데, 그 와중에 몇 번의 어떤 변수에 의해서, 정책이라든지 외부 요인에 의한 변수에 의해서 흔들림은 몇 차례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로 인해 가지고 금매가 나오면은 네. 이게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게 정책을 낸 분 입안자들의 생각일 건데, 지금 저는 글로벌 시장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 수도권 우리 2,500만 인구, 그 다음에 GDP 규모로 따지면은 7천억 달러가 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이런 대도시가 전 세계 10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10군데 중에 서울 수도권이 부동산 가격이 미칠지 높은 곳이냐?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진 않다. 근데 인구 밀도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금 서울만 네. 보더라도 1km당 17,000명 살거든요. 네. 그러면 부동산의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거시경제도 다시 부동산이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만 거꾸로 갈 거라고 믿는 게 네. 이게 종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기는 어렵겠죠. 예, 전 세계 집값이 뭐 뚜렷이 동조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서울 집값이 예컨대 뭐 뉴욕, 도쿄, 런던, 홍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저평가다. 네, 그 논리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저 좀 더 오를 여진이 있다. 그러니 뭐 외국계 투자자들이 네네. 서울 집값 싸다면서 들어오는 거겠죠. 지금 벌써부터 글로벌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고 네. 사들이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이 외국 회사들 다 현금 부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출의 네. 프로그램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들이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리고 뭐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이렇게 됐을 때 또 우리 옆 나라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들이 들어와서 네. 지금 금매로 나오는 것들 또 주워가는 거 아니냐. 뭐 국부 유출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그게 국부 유출이냐, 외국인 투자 네, 유치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의견은 뭐 제가 각각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입주장의 문제가 일단 있고, 이주비 대출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것 같다라는, 뭐 사실 이거 좀 기사로라도 안 넣은 것 같아요. 아직은 이까지 신경을 쓰고 있진 못합니다. 워낙 전에 없던 정책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재인 매운맛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매운맛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혼란, 그 다음에 뭐 관망,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단 지금 단순히 그냥 집 살 때 대출 제한됩니다로 그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아마 저희 두 명의 공통된 생각이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큰 영향이 없는 지역. 네. 지금 6억 대출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지역까지 가격이 그러면 내려갈 거 아니야. 아니면 그 지역으로 풍선 효과, 강남에서 빠지는 투자 수요가 글로 몰려서 그 지역을 끌어올릴 거다. 이런 양쪽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 그리고 이 정책을 믿고 싶은 분들은 대세 하락.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빠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이게 6억 대출이 제한이 되니까 우리 흔히 상급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금 빠진 수요가 결국엔 6억 대출이 가능한 지역으로 갈 거다. 네. 6억 대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면 뭐 우리 뻔하잖아요. 서울 내에서는 그렇죠. 뭐 약간 하급지라고 놀림받았던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지역들로 이제 갈 거다. 금관구, 뭐 노도강 네. 이런 지역들로 갈 거다라는 또 말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 주말 동안 이제 풍선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금액대가, 풍선효과 수혜주, 이 금액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12억, 어떤 분은 10억, 어떤 분들은 한 15억까지
각각의 논리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자들이 결정할 일이라 보고요. 일단 그보다는 이제 우리 이 근본 정책이 이제 문정부의 12.16 대책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그럼 12.16 대책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2.16 대책의 핵심은 KB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였죠. 그 이후로 그간 상승이 두드러졌던 강남권의 상승세는 좀 사그라들었고요. 하락했다는 게 아니라 그간 폭발적 상승에서 이제 완만한 상승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간 완만한 상승세였던 덜 오른 지역들이죠. 이런 곳들에서 폭발적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곳은 이제 덜 오르게 됐고 덜 오른 곳들은 많이 오르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신조어가 영끌조. 네, 영끌족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12억 내외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거죠. 내 돈 6억에 대출 6억. 네, 이렇게 받아서 한 12억 정도가, 그러니까 내 돈 6억은 이제 그 현금을 가진 분도 계실 터인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정리하면 한 6억 정도 나온다 이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새로 대출 6억 받아서 한 10억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자, 그럼 그 대상들이 어디냐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상급지, 강남권을 제외한 상급지요. 마포, 성동, 강동, 양천, 그리고 동작, 그리고 성남의 분당 이런 지역들 중에서 12억으로 가능한 구축들이 있죠. 34평은 좀 어렵더라도 네네. 25억은 가능한 대상들이 있고요. 이런 지역들부터 먼저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와 금액대가 같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급지라 부르는 지역들인데요. 이 지역들의 신축 25평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성동 아래로 이제 전농 다심리, 이문희경 장위, 기름비야. 그리고 마포 다음으로 가재울, 수색 증산, 그리고 녹번, 그리고 양천 다음으로 철산 광명, 그리고 강동 다음으로 강동 한 단계 아래로 보는 예컨대 성남 구도심, 미사 신도시. 네네, 하남 네, 미사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하남 미사 정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완성되면서 네. 만들어진 신축들이고. 그렇죠. 저는 또 이제 우리 김우람 기자님이 만나는 분들은 현금 좀 있는 분들이고 저는 저희 세대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2030들을 많이 만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2030 세대들은 지금 저희 딱 30대 중반 이렇게 가면은 이제 양쪽에 그 이제 쉽게 말해서 맞벌이 하고 있다고 보면은 현금이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2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출 6억 정도 받는다 치면은 뭐 LTV 그다음 무주택이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LTV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1주택은 네. 이제 처분 조건인 네.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또 그 말씀하신 지역보다 또 좀 더 후미에 있는 지역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뭐 구로구나 관악구, 신림, 봉천, 구로구의 주공 아파트들, 네. 그다음에 뭐 노원, 도봉, 네, 산계, 중계, 하계 네. 이런 지역의 재건축지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그 대책 이후에 그 문재인 정부 대책 이후에 영끌족들이 바람이 불었던 지역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이었던 거고 지금 그 지역들이 사실은 기사도 보면은 강남은 뭐 몇 프로 올랐는데 얘들은 왜 아직 못 가 이런 기사가 많았는데 네. 결국 그쪽으로 또 열풍이 불지 않겠나. 그리고 네. 사실 또 이 지역에 저는 이 지역으로 왜 또 몰릴 거라고 보냐면은 이 지역들이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극초기 지역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샀을 때 당장 물론 살 때 이제 대출은 제한이 되는 거지만 아까 저희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주비 대출이나 잔금 대출은 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초기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초기에 지금 좀 싸게 들어가서 그리고 뭐 이 정책이라는 게 영원 10년, 100년 갈 정책은 아닐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버티다 보면은 내가 이게 재건축이 본격화될 때쯤, 내가 팔고 싶어질 때쯤, 보통 사시나 관차 때 많이 팔잖아요. 네. 그때쯤 되면은 이 규제가 없어질 수 있을 거니까 하는 생각으로 또 노도강 쪽으로 2030, 40 세대의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2030 무주택 내지는 1주택자들이 가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6억 대출 받아서 기존 주택 처분해서 또 강남 용산 이쪽 이제 규제 지역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또 신축이 지금 공급된 지역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강남은 지금 혼란한데 결론이 풍선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걸로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요. 일단 이제 이 강남부터 시작한 상승세가 아래급지로 지금 내려가는 중이었고요. 근데 이 근본 대책으로 강남은 멈추지만 아래급지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속화될 거다. 네, 가속화될 수도 있고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남, 그러니까 사실 똘똘한 한채 정책 때문에 강남으로 몰리면서 다른 지역들이 사실 뭐라 해야 되죠? 그 풍선 효과라는 게 조금 덜해졌던 건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효과를 불러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뭐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강남 지역은 조금 주시를 좀 하시면서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히려 적극 투자를 이제 오히려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죠? 뭐 강남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또 강남에서도 현금 부자분들은 또 이걸 기회로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거래가 취소됐다는 게 가격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취소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더 떨어지면 내가 주워서 그거 나중에 다시 회복할 거다라는 그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전문가로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하면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해법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살 길은 다 있습니다. 그 살 길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계속 뭐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볼 테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튼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유념을 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장기용, 홈경제신문사 김우람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